이 집안에 큰 인물이 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관상가 백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 큰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희 도련님입니까? 하지만 백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안채가 아닌 구석진 부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고개 숙인 여종 하나가 서 있었지요. 그 순간 여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그 얼굴이 하필이면 천한 여종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한 큰 인물이 바로 저 여종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종이 왕후의 상을 가졌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옛날 옛적 중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북촌 인근 사대부 저택들이 즐비한 골목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댔습니다. 기왓장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 같았지요. 이상하게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집 밖을 나서길 꺼렸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궁중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었지요. 사화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신하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가 언제 역모로 몰릴지 알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모두가 저마다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 듯 했지요. 특히 사대부가의 안주인들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남편의 벼슬이 언제 빼앗길지, 집안이 언제 풍비박산 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기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관상과 전복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이름난 관상가들이 여럿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백운이라는 사내의 명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양반가는 물론이거니와 궁중의 내관들조차 은밀히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백운은 아무에게나 관상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했고 말이 적었으며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오늘 북촌의 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온 그의 도포는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백운의 눈빛은 깊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보게 될 얼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저택의 안채와 사랑채 사이 좁은 행랑채 끝자락에 여종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양이었습니다. 월양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집에 팔려 들어온 여종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랐으나 대략 20살 언저리로 짐작될 뿐이었지요.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매를 맞아도 비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저리 조용할 수 있는가 싶었지요. 하지만 월양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으며 말투는 여종치곤 너무나 단정했습니다. 마치 양반가 규수가 말하는 듯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월양의 외모는 수수했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걸치고 머리를 질끈 동여맸으며
얼굴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묘하게도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눈썹은 초승달처럼 그윽했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맑았으며 코는 반듯하고 입술은 작고 붉었습니다. 주임마님은 월양이 얼굴을 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종 주제에 얼굴이 곱다고 우쭐대려 드나? 그러면서도 마님은 월양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었지요. 월양은 부엌일, 청소, 바느질, 세탁 무엇 하나 서투른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월양은 행랑채 구석, 쥐구멍만한 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있는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어린 시절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깨어났을 때 이미 이 집의 여종이었을 뿐이지요. 달빛이 좁은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월양은 달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의 안주인 최씨 마님은 분주했습니다. 오늘 백운 선생이 오신다. 모두 단정히 하고 기다려라. 하인들은 저택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사랑채엔 향이 피워졌습니다. 최씨 마님은 권세를 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산품 벼슬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는 더 높은 자리를 바랐지요. 그래서 이름난 관상가를 불러 집안 식솔들의 관상을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대감마님이 될 상이 있는지 혹은 왕실과 인연이 맺어질 상이 있는지 알아봐야지. 마님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5시가 되자 백운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흔즈음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어깨가 넓었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최씨 마님은 극진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백운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마님의 관상부터 뵙겠습니다. 백운은 최씨 마님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님께선 복이 많으십니다. 다만 욕심이 지나치면 복이 달아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님은 얼굴을 찌푸렸으나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도련님은 어떻습니까? 백운은 도련님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께선 학문에 정진하시면 소가엔 급제하실 수 있으나 대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백운은 집안의 여러 식소를 돌아가며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월양이 차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 들어온 그녀는 백운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월양은 찻잔을 내려놓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운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월양은 그 시선을 느꼈으나 애써 무시했습니다. 여종이 양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운은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최씨 마님이 불렀으나 백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본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저 얼굴은 설마. 백운은 평생 수천 명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족, 양반, 상인, 기생, 노비까지 온갖 신분의 사람을 만났지요. 하지만 방금 본 그 여종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썹은 초승달처럼 아름다웠고 눈은 봉황의 눈처럼 깊고 청명했습니다. 코는 담장처럼 높고 반듯했으며 입술은 붉고 작았으며 턱은 둥글고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결코 여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후의 상이다. 백운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예, 벌써요? 최씨 마님은 아쉬워했으나 백운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백운은 서둘러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종의 얼굴을 본 순간 자신의 운명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백운이 떠나고 며칠 후 최씨 마님은 분했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봤는지 모르겠구만. 마님은 불만을 토로했으나 사실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백운이 떠나기 전 무심코 한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집에 큰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나 도련님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백운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그는 안채가 아닌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때 문득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여종을 보고 한 말은 아니겠지?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여종 따위가 큰 인물일 리 없어. 그러나 마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월양을 불렀습니다. 월양아, 이리 와봐라.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은 월양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더러운 얼굴, 허름한 옷, 굽은 어깨.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마님은 월양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한편 백운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밤 그는 관상학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으나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월양의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얼굴은 왕후의 상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운은 평생 관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여종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변변찮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지요. 왕후의 상을 가진 여종이라니. 이것은 하늘의 장난인가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인가. 백운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첫째, 이 사실을 최씨 마님에게 말한다. 둘째, 침묵을 지킨다. 만약 첫 번째를 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씨 마님은 월양을 궁에 바칠지도 모릅니다. 혹은 월양을 죽여 없앨지도 모르지요. 왕후의 상을 가진 여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만약 두 번째를 택한다면 월양은 평생 여종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녀의 운명은 영원히 묻힐 것이지요. 백운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당장은 침묵하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백운의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백운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월양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백운은 당황했습니다. 한밤중에 여인이 혼자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그 여인이 바로 월양이었으니까요.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백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월양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백운은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월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때 묻은 얼굴이었으나 달빛 아래선 더욱 빛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날 제 얼굴을 보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제 손을, 제 얼굴을 보시는 선생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배구는 숨을 삼켰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양반과 귀인들의 관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천한 여종의 얼굴을 보고 놀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양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무언가 있는 것입니까? 불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종이 아닌 다른 무언가여야 하는 것입니까? 배구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여종이 아니지요? 배구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그러했군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혹시 스스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 때면 묘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의 목소리에 오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욕심을 냈으며, 어떤 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배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대의 얼굴은 배군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가 거기 있느냐? 최씨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양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배군도 급히 월양을 창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서 가시오. 들키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직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마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배구는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얼굴은 왕후의 상입니다.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후라니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소. 어서 가시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배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님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월양은 재빠르게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배구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씨 마님이 하인들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혹시 누가 다녀갔습니까? 배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을 뿐이지요. 마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책은 펼쳐져 있었으며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분명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배구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들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마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으나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례했습니다. 요즘 도둑이 많아서 말이지요. 마님과 하인들이 물러갔습니다. 배구는 문이 닫히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상이라는 말을 들은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배구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월양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창밖 어둠 속에 숨어있던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왕후의 상? 나에게 왕후의 상이라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느껴온 그 이질감의 정체를 말이지요. 월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밝았으나 그녀의 앞길은 어두웠습니다. 여종이 왕후의 상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월양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백운은 월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관상학 서적을 다시 펼쳤습니다. 왕후의 상? 그것은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찾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후의 상을 가진 자는 이마가 넓고 밝으며 눈은 봉황의 눈처럼 깊고 청명하고 코는 담장처럼 높고 반듯하며 입술은 작고 붉고 턱은 둥글고 우아하다. 무엇보다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타고난 것이니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월양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운은 책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종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백운은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월양은 원래 왕실이나 고귀한 집안의 핏줄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버려졌다. 둘째, 하늘이 장난을 치고 있다. 백운은 첫 번째 가능성을 더 믿었습니다. 관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월양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을 것이다. 백운은 결심했습니다. 월양의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백운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월양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궁으로 끌려갈까요? 아니면 위험한 존재로 여겨져 제거될까요? 백운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말해버린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백운은 다시 최씨 마님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마님, 집안의 기운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님은 의아해했으나 백운을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백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월양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었지요. 백운은 사랑채에 앉아 마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님, 저번에 차를 가져온 여종은 어디서 데려오셨습니까? 마님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양 말입니까? 10여 년 전 어느 상인이 팔러 온 것을 샀지요. 그 상인은 어디서 그 아이를 얻었습니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저 부모 없는 아이라고만 했지요. 백운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했습니다. 월양은 분명 버려진 아이다.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왕실과 관련된. 그날 밤 백운은 월양과 다시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월양, 그대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소. 월양은 놀랐습니다. 선생님, 여종이 글을 배우는 것은 괜찮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돼요. 백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약 정말로 왕실의 핏줄이라면 글을 알아야 하오. 예법도 알아야 하고 세상 이치도 알아야 하오.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백운은 월양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둘은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둘은 조용히 글을 읽고 썼지요. 월양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백운이 한번 가르치면 바로 이해했고 글씨는 금방 능숙해졌습니다. 그대는 천재구나. 백운은 감탄했습니다. 월양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백운은 월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월양은
백운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이 글을 쓰다가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백운이 그것을 주우려 손을 뻗었고 월양도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백운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실례했소. 월양도 황급히 손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지요. 백운은 괴로웠습니다. 자신은 양반이었고 월양은 여종이었습니다. 아니, 설령 월양이 왕실의 핏줄이라 해도 그녀가 궁으로 간다면 자신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품어선 안 되는 것이다. 백운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길한 소식이 한양 거리에 퍼졌습니다. 중전마마께서 꿈을 꾸셨다더군. 무슨 꿈을? 왕후의 상을 가진 여인이 민간에 있다는 꿈이라네. 백운은 그 소문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월양을 찾는 것인가? 다음 날 궁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한양의 모든 관상가를 불러 모으라 하셨습니다. 백운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궁중에서 월양을 찾아낸다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궁으로 끌려갈까요? 아니면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져 제거될까요? 백운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명성을 버리겠다. 다음 날부터 백운은 일부러 잘못된 관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양반에게는 큰 벼슬에 오를 상이라 했다가 그가 파직당했고 어떤 상인에게는 큰 재물을 얻을 것이라 했다가 그가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은 백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운 선생이 예전만 못하다더군. 나이를 먹어서 눈이 흐려진 게 아닐까?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성의가 없어진 것 아닐까? 백운은 그런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월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의 내관이 백운을 찾아왔습니다. 백운 선생, 중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백운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궁으로 가기 전 백운은 월양을 만났습니다. 월양, 내가 궁에 다녀올 동안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월양은 불안한 눈빛으로 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백운은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요. 다만 조심하시오. 백운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백운이 궁에 간 그날 밤 월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물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집에 팔려올 때 함께 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월양은 비단 조각을 펼쳤습니다. 촛불을 비춰보니 비단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월양은 문득 백운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지도 모른다. 며칠 후 백운이 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으나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월양은 그날 밤 백운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보십시오. 백운은 비단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을 비춰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백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문양이요. 월양은 숨이 멎었습니다. 왕실의 문양이라고요? 그렇소. 이것은 왕실 여인들만이 쓸 수 있는 비단이요.
배구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저를 이 집에 판 상인이 함께 넘겨준 것이라 합니다. 배구는 비단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월양, 그대는 혹시? 배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소?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가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요?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저를 안고 우는 꿈입니다. 그 여인은 궁궐 같은 곳에 계셨습니다. 배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월양, 그대는. 배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패비의 아이였을 것이요.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패비라니요? 배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중종 임금께서 즉위하시기 전 궁중엔 정치적 이유로 폐위된 왕후가 계셨소. 그분은 신씨였는데 폐위된 후 궁에서 쫓겨나 민간으로 내려왔다고 하오. 월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후 그분의 소식은 끊어졌소. 하지만 만약 그분이 아이를 낳았다면 배구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대일 것이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배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왕실의 핏줄이요. 그대의 얼굴이, 그대가 가진 이 비단이, 그대가 꾸는 꿈이 모두 증명하고 있어.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여종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진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월양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구는 조용히 그녀의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 월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 사실을 영원히 묻고 평생 여종으로 사는 것이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요. 배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진실을 밝히고 그대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요. 하지만 배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길은 매우 위험할 것이요. 궁중에는 그대를 반기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월양은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월양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평생을 여종으로 살며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매질을 받아도 누군가의 모욕을 들어도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선생님, 월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배구는 놀라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월양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나셨다면 저라도 그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배구는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용감하오. 월양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배구는 월양의 손을 놓지 못했고 월양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월양이 궁으로 간다면 둘은 영원히 헤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구는 월양을 보내고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백운에겐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운은 젊은 관상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왕후의 관상을 보아라. 백운은 왕후 신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왕후 신씨는 왕후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왕후가 가져야 할 기품과 위엄이 부족했습니다. 백운은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신들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백운, 내가 만약 왕후의 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진실 따위는 필요 없다. 왕후의 상이 맞다고 말하라. 백운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목숨이 아까웠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왕후마마께선 왕후의 상을 가지셨습니다. 그 거짓말이 왕후 신씨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실 왕후 신씨는 왕후의 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궁중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정치적 이유로 왕후 신씨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운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왕후 신씨는 처음부터 왕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폐위되는 고통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왕후 신씨의 딸 월양을 만난 것입니다. 백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월양. 그대의 어머니를 내가 지키지 못했소. 백운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실을 말하겠다.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백운은 촛불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씨 마님이 월양과 백운의 관계를 눈치챘던 것입니다. 마님은 하인을 시켜 월양을 미행하게 했고 월양이 밤마다 백운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여종 주제에 양반과 정을 통하다니 마님은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월양을 붙잡았습니다. 인연을 끌어내라. 월양은 안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마님은 몽둥이를 들고 월양을 내려쳤습니다. 내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다 알고 있다. 월양은 매를 맞으며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궁에 들어가겠다고? 여종 주제에? 웃기지 마라. 마님은 계속해서 월양을 때렸습니다. 월양의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백운이 달려왔습니다. 마님, 그만하십시오. 마님은 백운을 노려보았습니다. 선생도 한통 속이었구려. 이 천한 여종과 무슨 짓을 꾸민 겁니까? 백운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월양을 풀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시끄럽소. 인연을 광에 가두어라. 하인들이 월양을 끌고 갔습니다. 백운은 일어서려 했으나 마님이 하인들을 시켜 백운도 쫓아냈습니다. 선생도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백운은 저택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은 갇혀 있고 자신은 쫓겨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운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궁에 상소를 올리겠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음 날 새벽 백운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품에 상소문을 안고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지키는 나장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오? 백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상가 백운이요. 중대한 일을 아뢰고자 하오. 나장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백운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후의 상을 가진 여인을 찾았소.
그 말에 궁중이 술렁였습니다. 내관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왕후의 상이라니. 백운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양 북촌 최씨 가문에 여종 하나가 있어. 그 여인이 바로 왕후의 상을 가졌소. 내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대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냐? 백운은 상소문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렇소.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목숨을 내놓겠소. 내관들은 백운을 끌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운은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후 중종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과인 앞에 누가 있느냐? 관상가 백운이옵니다. 왕후의 상을 가진 자를 찾았다 하였느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임금은 백운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영모제로 목이 잘릴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말하겠느냐? 백운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신은 10여 년 전 거짓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패비께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신의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말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여종을 데려오라. 사흘 후 월양은 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으나 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에는 임금과 신하들 그리고 여러 관상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월양이 들어서자 한 신하가 비웃었습니다. 저런 여종이 어찌 왕후의 상을 가졌단 말이오. 백운, 그대가 미쳤구려. 다른 신하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정숙을 명했습니다. 얼굴을 들어라. 월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월양의 얼굴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빛났습니다. 이마는 넓고 밝았으며 눈은 깊고 맑았으며 코는 높고 반듯했으며 입술은 작고 붉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것은 궁중의 관상가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 여인은 왕후의 상이 맞사옵니다. 신도 평생 관상을 보았으나 저런 얼굴은 처음 보옵니다. 저것은 하늘이 내린 얼굴이옵니다. 신하들도 술렁였습니다.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하, 저 여인은 여종입니다.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다 해도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왕후의 상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신부는 사람이 정한 것이고 임금은 월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월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월양이옵니다. 월양? 그대의 어머니는 누구냐? 월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옵니다. 하지만 꿈에서 본 어머니는 궁궐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백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여인은 패비신 씨의 딸이옵니다. 대전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패비의 딸이라. 한참 후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후의 상을 가진 자는 하늘이 정한 자다.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임금은 월양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정말 패비의 딸이라면 증거가 있느냐? 월양은 품에서 낡은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보입니다. 내관이 비단 조각을 받아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은 비단 조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문양이다. 임금은 신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인이 즉위하기 전 신씨는 왕후였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폐위되었지.
임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과인은 그때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임금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만약 정말 신씨의 딸이라면 그대는 왕실의 핏줄이다. 백운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신에게 한 가지 죄가 있사옵니다. 무슨 죄냐? 백운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여 년 전 신은 왕후 신씨의 관상을 보고 거짓을 말씀드렸사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당시 권신들이 신을 위협하여 신은 왕후의 상이 아닌데도 왕후의 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왕후 신씨는 폐위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잘못이옵니다. 백운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양은 왕후의 상을 가진 자이며 패비의 딸이옵니다. 임금은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운, 그대의 과거 죄는 용서하겠다. 그대가 오늘 진실을 말했으니 말이다. 백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양, 그대는 이제부터 왕실의 일원이다. 궁의 여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대의 어머니 신씨는 억울하게 쫓겨났다. 하지만 그대를 통해 그분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대전 밖으로 나온 백운과 월양은 마지막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백운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양은 궁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그녀를 공경했고 임금은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이듬해 월양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보살폈습니다. 특히 그녀는 천한 신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데 힘썼습니다. 과인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압니다. 월양 왕후의 이 말은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백운은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거짓말로 인해 그는 더 이상 궁중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백운은 한양 외곽에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보려 노력했지요. 어느 날 밤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왕후마마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후마마께 전하시오. 저는 이미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고 말이오. 사자는 돌아갔고 월양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신분의 벽은 무너졌으나 이제 그녀는 왕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월양은 궁궐뜰을 거닐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문득 백운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 같은 시각 백운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만큼은 영원히 함께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월양 왕후는 현명한 왕후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백성을 사랑했고 나라를 보살폈으며 특히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돌보는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왕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종이었으나 이제 왕후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왕후는 민가를 살피기 위해 궁을 나섰습니다. 행차 도중 그녀는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인 중년의 사내가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운 선생님. 하지만 그녀는 행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운도 왕후의 행차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가마 속 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백운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왕후도 가마 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차가 지나가고 백운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강가로 걸어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엔 하늘의 뜻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삶은 스스로 걷는 것이다. 백운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을 만나고 그녀를 지키고 진실을 말한 것을 말이지요. 왕후도 궁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생님, 저는 행복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왕후라 불렀으나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백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으나 사랑은 영원한 법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하늘이 주고 삶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월양과 백운은 각자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으나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월양은 왕후가 되어 백성을 사랑했고 백운은 민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폈습니다. 둘은 비록 함께할 수 없었으나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